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연아 전 국회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에서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사진 하나가 조간신문 일면 전체를 거의 도배했다시피 하더라고요. 어떤 사진이었는지 한번 보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을 받은 것인데 이게 국회에서 기자들 사진에 포착이 된 겁니다. 전쟁입니다라는 그 마지막 글이 사실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소환 시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저 문자에서 딱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환 조사가 지금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과정에서 여야 서로 상대방 후보끼리 정말 고소 고발이 남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공소시효가 있고요. 그 전에 어쨌든 이거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예. 9월 9일이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는 날이니까 경찰로서는 언젠가는 한 번은 불러서 처리해야 될 일이었죠. 뭐 이게 서면 조사냐 아니면 출석 조사냐의 논란은 좀 차지하더라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불렀어야 그러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논란이 없는 건가요?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에 또 출마를,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고 그게 공교롭게 지방선거와 겹쳤습니다. 그때는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또 탄압, 탄압이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하셔서 특히 당대표 출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하니까 경찰이 아마 그 어느 시기도 잡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지금 의원을 달고 당대표를 출마하시는 것 자체가 방탄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슨 조사나 이런 조치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다 예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뭐 선거가 끝나고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뭐 서면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서면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아마 경찰에서도 이거 봐주기 아니냐. 방탄이라고 여당이 비판했는데 경찰이 알아서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나중에 혹시라도 기소가 되면은 뭐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보다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것은 그 사실을 이재명 후보의 문자에서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건 저희가 뒤에 좀 다시 한번 또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 한 번은 해야 됐었고 언제 했어도 정치 수사라는 지적은 민주당에서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바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져야죠. 그러니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조사가 9월 9일까지니까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면 이 법의 잣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직선거법 당시 대선을 치르고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당시 허위사실 공표했던 이재명 자녀가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았다 했던 66명의 국힘의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다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건 더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들은요. 본인들이 고백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은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랬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두 번째 국민의힘 66명 이재명 대표의 아들 문제, 입시 문제도 8시간 만에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들이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불송치해서 소환 통보다는 결정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도 경기도에 가서 본인이 어떤 불리한 진술이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런 사실 없다, 잘 모른다라는 어떤 진위의 여부예요. 그러면 이걸 허위 사실 공표로서 보느냐의 문제는 물론 이제 검찰의 어떤 입장이고 네. 판단이겠지만 이 대표가 되자마자 날 만에 소환 통보를 한다라는 것들은 시기적으로 첫 번째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술적선을 그러고 울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검찰은.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수사라고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상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면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시작되면 말하자면 검찰 소환에 대부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자체라고 좀 비판도 있지만 네네. 불체포 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통보를 했다. 근데 9월 9일이 이제 공소시효이다 보니까 그 그렇죠. 전에 한 번은 불러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내놓은 이야기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각각 소환이 아니라 동시에 소환하는 것 자체가 야당 대표를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왜 그러냐? 통상적으로 이제 그 선거법을 걸린 분들이 많죠. 예. 의원님들은.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검찰 회기가 들어가면 항상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당자하고 지금 회기 중이니까 추석이 어렵겠다라고 하면 서면 조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그걸 알아요. 그런데 검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추석 밥상에 올라갈 이슈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핵관 내용 이준석.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온갖 문제들. 예. 이 두 가지가 밥상머리에 올라가니까 반찬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넣어서 한 세 가지는 그래도 추석 물가 밥상에 올려놔야 좀 어떤 이슈로 덮겠다는 그런 의도성이 있지 않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문자를 통해서 알려졌다는 얘기 아까 전에 말씀 꺼내주셨잖아요. 이 문자의 의도 그리고 문자가 11시 정도에 왔는데 3시 정도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을 두고도 이런저런 해석이 좀 나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의원님? 일단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말로 이제 수가 높으신 분인데 이 문자로 논란이 된 게 사실 얼마 전에 그쵸. 집권 여당에서 아주 큰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당대표는 보통 맨 뒤에 앉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카메라 기자들하고 가장 가까이 그쵸. 만날 수 있는 건데 어제 저는 저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이제 보통 반사 방지 그래서 이제 옆에서 못 보게 하는 필름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회의원들 많이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서는 보일 수 없는데 예. 저거는 거의 정면에서 찍지 않으면 저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선명한데 불과 얼마 전에 집권 여당의 뭐 당대표 권한대행이 저 문자를 갖고 지금 뭐 집권 여당이 난리가 났는데 그걸 모르셨을까?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제가 예. 적어도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머리로는 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예. 지금 너무나 소환해 주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 지금 국회에서 민생 입법하지만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하나도 해결 못 하잖아요. 예.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풀겠다고 한 거를 지금 막상 국회에 오니까 뭐 지금 끝끝내 버티면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저런 상황을 추석에 밥상에 어떤 이슈로 올렸을 때 민주당도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제안했지만 대통령이 뭐 아직 뚜렷한 답을 주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경제는 어렵고 네. 그럼 민주당이 야당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인 이슈는 뭐냐면 정치 탄압입니다. 예.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시작도 안 했어요. 뭐 지금 당원 당규에 결정되어 있는 경제 부패 범위 아직 가지도 않고 공직선거법에 허위 사실과 관련된 거 이제 조사 기일이 마감이 돼서 한번 한 건데 저는 오히려
경찰에서 서면으로 해줬으면 민주당의 지금 반응이 어땠을까? 오히려 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오히려 더 맥이 저는 빠졌을 이런 것이다.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신 뭐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김현지 보좌관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까지 오버랩 되면서 저는 지금 기가 막힌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소환해 주길 기다렸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기다렸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상식에 벗어나죠. 김현우 의원님 소환해주기 기다리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문자 공개에 의도가 있다. 문자 공개요. 네. 그건 누가 보더라도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 사진 기자가 잘 포착을 한 거죠. 아, 그래요? 보시면은 공개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잖아요. 예. 근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시에 온 문자인데 3시에 다시 열어봤다라는 걸 많이 지금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무슨 얘기인지를 또 보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소환 예. 조사 통보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전쟁입니다. 전쟁 맞죠. 왜 그러냐면 정치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야당에서는 저런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어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쟁입니다를 이거를 통해서 알렸다? 전혀 그러진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진정성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정치적인 보복이냐 아니냐로 논박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민생 경제 하나도 없잖아요. 인사 참사에다가 지금 당내 분란에다가 당내 분란 누가 처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입에서 모든 게 나오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계속 사고 치잖아요. 취임식에 세상에 본인 어머니 수사했던 경찰을 초대하고 극우 유튜브 초대하고 그다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그 대표의 아들을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이거 민생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만납시다. 우리 협치 잘 해봅시다. 말을 하셨으면 설령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조율을 하셔야죠. 그리고 서면 조사 얘기하시는데 서면 조사든 소환 통보든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검찰은 알아요. 회기 중에 국회의원한테 소환 통보를 해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 거 우리 빤히 그러겠어요. 이건 이슈 프레임이에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어떻게 했어요? 100일 동안 묻혀놓다가 경찰이 서면 조사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법일까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전쟁을 저쪽에서 먼저 걸어온 거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각 당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야의 각각의 발언 듣고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겼다니 황당합니다. 국회의원과 당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김연아 전 의원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계속해서 항상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나 김혜경 씨에 대한 이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여기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고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적장 때는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냐 아니냐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아니 쟤는 왜 이걸 법을 주지 않고 그건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수사에 임하시고 본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 결과를 갖고 상대방하고 양형의 문제가 비교를 한다면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갖고
아, 누구는 왜 소환 조사 안 했는데 나는 소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왜 나 당대표인데 왜 이렇게밖에 대답 안 하느냐라고 하는 저는 정치적 꼰대의 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안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내내 있어 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저 문자를 보고 다른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저 문자가 기사화되면서 저 문자를 갖고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들이 나와서 막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헐리우드 액션에 가깝다.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거 공직선거법에 관한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한번 이재명 도지사 시절 때 한번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네, 1심, 2심 유죄를 갔다가 무죄 받으신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겁낼 게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가서 자신 만만하시다면 가서 혐의점을 벗고 나시거나 또 그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전의 경험을 갖고 논쟁을 삼으신다면 저는 훨씬 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아니 왜 이제 소환한 것 자체를 갖고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시는지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이 상황을 자기네들이 씌운 정치적 프레임을 더욱더 불을 지피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꼰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강한 표현을 좀 사용하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싱크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이런 거였냐. 방탄조끼 벗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치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실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대응하려고 하는 대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출석을 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닌데요. 지금 이제 회기 중이고 예.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통상적으로 지금 회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부터 뭐 여러 가지의 민생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상임해서 논의하게끔 돼 있는 네. 법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이 굉장히 바쁜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서는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조율을 해서 조사를 이뤄 왔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소환 절차를 가지고 정치 보호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제가 봐서는 이만큼 싸놨겠죠, 검찰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추석, 밥상 어떤 민심을 앞두고 이슈로 하나를 좀 덮어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없었으면 고스란히 국민의힘 윤핵관 싸움이 밥상에 올라가고 김건희 여사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능함이 올라가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도 이재명 대표를 올려야죠. 저는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소환을 검찰에서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이런 부분들, 요 대선 기간에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치 보복을 하느냐라는 그런 논박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드러나서 한 게 뭡니까? 검찰의 검수완박에 극렬히 반대했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법무장에 앉히면서 본인이 검찰 인사를 3차례 하면서 검찰의 인사 진용을 이재명 대표라는 한 사람을 수사하기 위한 어떤 진영으로 짰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 본인 사람들로 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했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법률에 위배될 수도 있는 부분을 무릅쓰고도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는 이런 검찰과 경찰이 모든 걸 했어요. 이제 이 진영이 갖춰지니 이제 시작하셔야죠. 하나 모아놓은 것들을. 근데 아쉬운 거예요. 검찰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민생, 치안. 근데 검찰의 존재를 보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타켓으로 해서 그게 이제 특수부 이 수사 방식과 좀 비슷한데 네. 하나를 찍어서
무조건 어떤 혐의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궁금한 게 이제 민주당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대응적은 장애투쟁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정치 나오고. 보복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 대해서 검찰이나 어떤 수사기관, 사정기관들의 권력이 활용된다는 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어긋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적 권력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수사 부분들은요. 네. 당연하게 이제 상임위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당 지도부에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응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국회 저- 보이콧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보이콧은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역대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정치 보복 수사로 비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 건에 대해서만 좀 털고 인정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알겠습니다. 너무 이재명 대표로만 포커싱이 돼 있어요. 뭐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바로 이 소환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 등 뭔가 공세를 계속 몰아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거라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고 사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제 좀 협치에 나서나 좀 더 민생에 집중하나 하는 타이밍에 다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생 경제. 네, 영향이 있죠. 지금 뭐 국회가 잘해줘도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국제 정세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언론에서 되게 많은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민생이 시급하니 여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들 여론이 어떨까? 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이 바뀌게 된 그 기저에는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명징하게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뭐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오히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국회와 민감하게 겹쳐 있는 게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수사 역시 계속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보니까 성남시장에서는 그 공적 그 컴퓨터의 서버가 3년 지나면 다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경기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이것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되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 검찰, 지금 법무부가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만을 겨냥해서 모든 진영을 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재명 당대표가 부패, 경제범죄와 깡패 집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아니 경제범죄 부패자들과 깡패를 잡겠다는데 왜 못 잡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경찰로 넘어간 수사권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직 수사 능력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 사이에 활개치는 이런 범죄와 부패 범죄 또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깡패 집단들의 그런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걸 너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쏟아지는 공격이라고 저는 해석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렵습니다. 다 어렵죠. 그러나 경제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뿌리 박혀 있었던 범죄 문제도 저는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되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반론 안 할 수 없게 얘기를 하셔서 뭐 어떻게 뭐 저희가 이렇게 반발한다고 해서 부패 경제를 깡패 집단이라고 그걸 인정하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죄송합니다.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의 기소 수사를 분리하는 건 선택적 기소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보는 게 같은 사안이고 더 명백하고 스스로가 사실을 공표했던 사람들은 자백을 했어요. 했다고. 근데 검찰이 보기로는 아닌 것 같다 하고 기소를 안 해. 근데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불러서 소환하고 기소할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발언을 해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허위사실의 공표의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실체를 밝힌 다음에 그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있어서 수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소를 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검찰 권한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잘못됐기 때문에 선택적 기소를 막자라는 차원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 어떻게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한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논리비약이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그 말씀 잘해주신 게 윤석열 정부가 민생 얘기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손을 내밀고 있는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뒤가 달라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대인배처럼 하시면서 뒤에 가서는 다 뒷작업을 해요, 소인배처럼. 그러면 이번 소환도 검찰 그 소환 뒤에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정치 수사라고 오해를 줄 수 있다. 배후에 윤 라는 대통령이 것이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이슈로 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전체 지금 벌려놓은 것들이 파이들이 권선동 원내대표도 지금 변호사비 대납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이거 별건이죠. 윤한홍 의원이 최근에 뭐 무슨 어떤 뭐 해외 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냐? 전 정권이.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실력으로 민생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그러니까 야당을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림으로써 또 반사이익을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이다. 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정치 수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런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사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 소환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 공소시효 이제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소환 연락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소환도 조금 일부에서는 늦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윤리위에서 막 논란이 됐었을 때 왜 검찰은 소환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도 보면은 9월까지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한 번은 불렀어야 되는데 9월이 보시면 이제 추석이 중간에 껴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것도 불가피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세상이 바뀌어서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뭔가 범죄 사실이 뭐 누가 제기돼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당당하게 조사받으러 가는 거 저는 그게 일종의 이제 좀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이시니까 뭐 의정 핑계 대고 안 가실 수 있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야 지금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뭐 그런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겠죠. 뭐 저는 이준석 대표 성향상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윤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으로 가게 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앞단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엉켜진 실타래를 푸는데도 저는 실마리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과정상에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소환 조사 어떤 점을 좀 지켜봐야 할까요? 이게 좀 저번에 깔린 그동안의 일지들을 좀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나서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윤핵관들이 사면 초과에 놓였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수습하는 과정들을 보는 국민들의 눈은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버티는구나 라는 것들인데 이 당 자체의 윤핵관들이 한 번 더 버틸 수 있다라는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즉각에서 당이랑 경찰이 움직인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움직임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공격이 거세지고 네.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핵관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윤핵관과 싸움 뒤에 누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준석 대표를 경찰에서 그동안 왜 묵혀왔던 걸 이제 와서 꺼내들고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고 두 번째 윤리 징계를 다시 또 다른 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누가 보더라도 무조건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좀 욕을 먹고 좀 체면을 좀 깎이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좀 이번에 싹 잘라내자라는 것들이 저는 전사적으로 움직이지 않냐라는 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 또 냈잖아요. 세 번째죠, 이번이. 전국이 개최 막아달라 네. 한 건데 두 번째 신청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두 번째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이제 직무가 정지되다 보니까 주호영 위원장께서 임명한 비대위원들이 과연 정지된 상태에서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지금의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가처분 소송도 일관성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일리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우리 서 부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처음에 냈던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인 거 분명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전국위를 통해서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이 전국위를 여는 것까지 당대표가 막을 수 있나라고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동시에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대표처럼 누가 당규 개정을 갖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면 어땠을까? 지금의 그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걱정도 하시겠지만 본인 정당에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여기셔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이 양쪽 정당이 혼란에 빠져서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이견이 다른 때보다 이견이 조금 이준석 대표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좀 정당성이 떨어지는 쪽의 의견이 많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당 뭐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또 가정까지 해주시고 그럴 일은 없고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해서 잘 순항해서 갈 것이다. 정치 보복 수사만 없으면 민생 협치 잘 할 것인데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이준석 대표에게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계속 가처분을 하는 것들은요. 예.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특히나 이 비상 상황에 책임이 있는 권선동 원내대표 등 윤핵관들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꼼수를 더하니까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당이 비상 상황이면 전국 대의원회를 해서 수습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 올린 거를 보면 당원이 보면 이거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원 개정안을 올려요. 안건이 문제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자기의 자리를 박탈당했다는 부분들보다는 거기에 싸움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당 정치에 있어서 이런 민주적 정당 제도적 질서를 깨버리고 이 멀쩡한 당대표를 쫓아냈다. 이런 거는 뭐냐면 당원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당원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게 전체적인 가처분 신청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헌법적 가치가 있죠. 정당 민주주의. 이게 훼손됐다는 거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된 게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잘못 읽고 있거나 아니면 읽기 싫거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오답을 내니까 이준석 대표는 끊임없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경찰 수사가 있고 윤리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의 공격과 이준석의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어떤 말들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번 가처분 역시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보고 거죠. 예. 근데 원래 제 장기들을 둘 때 보면 남의 수는 잘 보이고 자기 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똑같이 한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책임 당원들의 이제 그 권리를 더 확대하는, 네. 그러니까 대의원보다는 책임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이제 그 당규 개정을 지금 또 다시 최고위원이 올리고 있어요. 과연 그거는 민주적 절차가 맞나?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민주당이 걸어온 민주정당으로서의 어떤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정치 보복만 없으면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때 여당이었고 또 국회에서도 다수석을 점하고 있던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챙겼는지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이라도 정치 보복 핑계 마시고 여당과 함께 지금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윤리위 추가 징계 이야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도구육 신군부 같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총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게 윤리위가 최근에 다시는 또 입장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추가 징계를 굉장히 열어놓고 한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받았던 징계보다 더 높은 수위를 받아야 된다면 더 많은 뭐 당원권 정지 기간 혹은 탈당 권고 그다음 제명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도 아직 윤리위가 개최되기로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기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입장문은 어떻게 해석을 근데 이제 하셨어요? 이 입장문에 사실 좀 뒷얘기를 들어보면 예. 윤리위 징계를 좀 검토해 달라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나갔더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푸하하하라고 이제 그쵸, SNS에다가 그렇죠. 올렸나 봐요. 근데 아마 제가 아는 이제 이양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당대표의 반응이 사실은 이제 어떤 당의 질서, 당의 권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제스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윤리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열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 표시를 하신 거니까 예. 조금 저거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전 국회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